저는 훈련을 할 때 목줄을 잡아채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억누르거나 몸으로 밀치거나 하는 등의 훈련 방식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줄 채는 훈련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목줄을 채게 되면 기도를 압박하게 되면서 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안압이 계속 올라가면 녹내장에도 쉽게 노출이 되고 시신경이나 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안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목 근육이 긴장을 하면 혈관이 좁아져서 뇌로 가는 산소와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에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줄 채는 훈련을 하다가 눈에 있는 핏줄이 터지거나 뇌혈관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요. 줄을 채는 순간에만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괜찮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 또 혼날지 모른다는 긴장감과 보호자와의 일그러진 관계로 인해서 일상에서의 전반적인 긴장감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몸의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척추로도 이어져서 허리 건강에도 좋지가 않고요. 저는 건강 위에 훈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건강해야 훈련이든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줄을 채지 않고도 지짐이나 공격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이런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 강아지한테 하고 싶지 않은 걸 다른 강아지한테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요. 공격성 같은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본능과 학습과 보호자와의 관계, 이런 요소들이 똘똘 뭉쳐서 엄청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은 행동들이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꽤 세게 혼낸다고 혼내는데도 웬만하면 이 행동이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내재되어 있는 강한 감정의 결과물로 행동이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줄을 채서 압박 훈련을 하겠다는 건 그 행동들을 즉각 당장 멈출 만한 강도로 고통이나 두려움, 불쾌함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각적인 행동 감소 효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쾌함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동물은 굉장히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얘는 나를 무서워해, 내가 있으면 절대 못 문다니까? 라고 생각했던 반려견이라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빈틈을 보인 순간 참아왔던 공격성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이거나 훈련 중인 훈련사의 목덜미를 물고 뜯는 이런 사고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해당 반려견들은 모두 줄에 엄청 채이고 강력한 통제를 경험했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공격성에는 사냥이나 본능으로 인한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들개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에게는 타고난 기질에 의해 학습과 경험에 의한 공격성, 그리고 혐오적인 외부 자극으로 인한 공격성의 유형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적인 외부 자극인 줄에 채이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학습한 반려견이 공격성을 보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편안한 마음을 가진 반려견보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반려견이 공격성을 보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우리의 뇌에도 존재하고 반려견의 뇌에도 존재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은요, 공격성과 두려움을 함께 담당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에도 공격성을 보일 때에도 같은 부위인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한 쌍의 쥐에게 지속적인 전기 자극을 주었더니 서로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공격성이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답은 불안함에 가득 찬 반려견의 마음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도록 도와주는 교육에 집중해 봐야겠죠.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은 불안해하는 각 상황마다 타겟을 잡아주면서 절제력을 키워주는 단계별 교육인데요. 처음에는 모든 통제와 관심을 전부 중단합니다. 일단 이것만 하더라도 반려견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던 보호자의 반응 첨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불안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초교육이나 어느 정도의 자극 타겟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반려견을 자극할 만한 상황은 차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반려견 쪽으로 접근하거나 방으로 들어오거나 이럴 때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이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방에 들어오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면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잠깐 나가 있는 동안 가족들이 들어가서 볼일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피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준비가 되면 가족들이 처음에는 방문 앞을 서서 치듯이 지나가는 정도로만, 그러다가
다가오는 방향으로도 와보고 문 앞으로 한 발자국 들어가 보고 얼른 다시 나오고 두 발자국 들어가 보고 다시 나오고 하는 식으로 단계를 세분화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세분화를 해서 반려견에게 맞는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산책할 때 다른 반려견에게 짚고 달려드는 문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최대한 피합니다. 보호자가 미리 발견하고 동선을 틀거나 반려견이 많이 등장하는 길가나 공원 같은 곳으로는 산책을 가지 않아요. 실외 배변 이슈가 없다면 심지어 산책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쳤을 때는 줄을 잡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 가만히 기다리시거나 혹은 줄을 강하게 당기지 않는 선에서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으시면 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처음부터 다른 강아지에 대한 타겟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안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겟이 잡히는 수준의 난이도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경험을 시키다가 한계치가 상승을 하면 서서히 다른 반려견에 대한 타겟이 잡힐 때까지 지속합니다. 타겟이 잡히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신경 쓰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내 반려견이 흥분할 만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제 채널 내에 다른 영상들에도 주제별로 좀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그 댓글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육이 듣기에 너무 이렇게 좋게만 들렸는지 그런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반려견 교육 업계에서 인기를 얻으려면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줄 채는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드라마틱한 영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식간에 행동을 잦아들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식을 이렇게 쥐고 그거를 휘둘러서 반려견을 움직이게 하든 해서 앉아나 엎드려 혹은 뭐 미용을 싫어하던 반려견을 갑자기 미용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눈에는 뭔가 훈련이 됐구나 라고 쉽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주변을 봐도 실제로 그런 훈련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교육을 듣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환상에 사로잡혀서 현혹되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교육을 듣고 효과를 보신 분들의 추천을 받고 오신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교육센터에서 통제 중심의 훈련법들을 겪을 대로 겪어보고 오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부작용과 한계를 충분히 느껴보셨기 때문에 제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신 거죠. 제가 처음에는 나는 줄 채는 훈련사는 되기 싫어 라는 이런 마음으로 가슴으로 시작한 이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경험으로 이해하고 경험으로 고집하고 있는 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건강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